작은 섬에 왜 두 개의 공항을 만드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지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다들 반대하던데 왜 그 공항을 하려 하느냐. 사실 이런 질문 받으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제 제가 그랬죠. 이게 원래 90년대부터 제주도민들이 원하던 건데 우리가 계속 안 된다고 했었다. 그러다가 제주도민분들이 수요가 계속 는다는 거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4천만 명 이상이 앞으로 55년에 이용하는 걸로서 나와서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다. 근데 현재 공항이 기상이라든가 또 공항 시설 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 공항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제 아는 지인분이 그러면 그냥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쓰지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기존 공항 확장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봤는데 우리로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 공항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좀 현재 사람들로만 살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데 그 말도 맞지 않느냐. 나도 제주도에 가봤을 때 사람이 너무 많고 이런 건 싫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도 항공을 통해서 가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내국인들입니다. 우리 육지에서 가시는 분들, 제주도민분들. 그래서 저희가 임으로 그분들을 못 가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환경 부담금 같은 걸 통해서 좀 통제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거는 미미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20 했을 때 과연 그럼 뭐가 좋아지느냐? 그래서 지금은 원래 남북 활주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더 도심화되고 또 바깥쪽에 해안가다 보니까 늘리지 못해서 동서 활주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근데 제주도는 태풍도 많이 불고 윈드시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 맞바람을 받고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공항은 남북 방향으로 활주로가 돼 있어서 더 안전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공항이 생기면 아무래도 지연율이 줄 거다. 30분 동안 이상 지연되면 지연율이라는데 그게 한 14%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 한 4.6%만 돼도 지연이 너무 심하다라고 개선하려 하는데 여기는 훨씬 더 심한 적이 많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그분들이 반대를 하지? 이게 좋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오해도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제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는 환경 가치와 또 안전 가치 그리고 주민들의 수용성이라는 이런 가치들의 충돌로 인해서 또 소통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게 이제 저희가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입니다. 간단히 오늘 토론할 4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수요입니다. 수요는 어떤 지역에서는 저희는 전국에 15개 공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너무 과다한 수요를 예측했다. 어떤 지역은 너무 과소 수요를 예측했다.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관된 지침에 따라서 30년 후에 장기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용하는 방법론이나 입력 변수 또 여건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전망치 같은 것도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하더라도 4천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너무 수요적 방법이 불확실성이 큰데 어떻게 4천만이라고 확실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물론 수요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일도 모르겠는데 개항 후에 30년, 그럼 거의 35, 6년 후인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실적치 같은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계속 발전시켜 온 거고 최근에 예타, 사타, 예타, 기본계획 등 다양한 조사에서 최소 4천만 이상은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고령화 같은 거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40%까지 는다는데 이런 말씀도 하셔서 사실 저희가 과거에 한 20년 걸 봤어요. 2000년 초부터 2020년 사이까지. 그랬더니 고령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선 제주 수요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환경 수용력으로 가보면 이제 환경 수용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쓰레기로 너무 이렇게 많고 교통 정체도 심하고 문제가 많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환경 수용력을 이런 수요 예측이나 이렇게 반영을 하고 싶은데
지난 90년대부터 이거에 대한 방법론을 찾으려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도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성과 지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들도 좀 뭐 관광공사가 발표해놓은 자료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하되 오히려 대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 수용력 제고 방안이나 상생 방안 쪽에 더 관심을 뒀습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상생 방안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제주도하고는 협력을 해서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을 2055년까지 충분히 예를 들어 생활인구가 한 96만이라 그러면 한 125만 내지 129만까지 확충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를 구축해보자. 그리고 도시재생이나 스마트시티, 생활 SOC, 노후 SOC 같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툴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또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쓰레기든 방법이든 다양한 문제들을. 그리고 이제 지금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라는 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건물이나 수송이나 폐기물, 농축산 다양한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좀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